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민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가해자가 초등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이 체육교사는 자신이 몇 명의 학생들을 통솔하고 있고 또 체육 지도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말을 잘 들어주지 않거나 하게 되면 운동을 매우 힘들게 시키거나 아니면은 때리는 등의 행위까지도 하면서 이 학생들을 길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실제로는 간음까지도 저지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강간범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교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 체육교사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자신의 이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어린 학생, 만 13세도 되지 않은 학생들을 조용히 불러 가지고 간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과의 있었던 일은 평생 비밀로 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범행 장소는 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이런 곳,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잘 발견하기 힘든 곳, 이런 곳을 골라서 수차례 강간이라는 범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체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국적인 대회가 있을 때는 모텔이나 이런 곳을 잡고 거기서 숙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체육교사는 그런 부분까지도 악용을 해서 이 학생을 자기의 객실로 오라고 한 다음에 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입니다. 이 학생은 결국은 체육을 그만두고 이걸 잊고 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잊어졌으려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우연히 길에서 자기를 어린 시절에 강간했던 이 체육교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육교사를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소름 끼치게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고 우울증 약도 먹게 되고 정신과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연히 그 사람을 마주친 경우인데, 우연히 마주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적절한 처벌을 받기 원한다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해당 체육교사를 상대로 성인이 되고 나서 고소를 했고 처벌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면 민사에서 쟁점은 무엇이었냐? 그 체육교사를 상대로 억 단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가 정말 죄송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대신에 무슨 주장을 했냐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 행위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때에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은 위 형사재판의 1심 판결 선고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금액은 어느 정도 청구해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할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판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재판부에서 1억 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만 13세도 되지 않은 시절에 초등학생에 대한 성범죄를 가한 체육교사에 대해서 나중에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1심 판결 이후에 이때 위자료만으로도 1억 원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나 또는 주변 분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꼭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 말고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딸이 자신의 몸을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태권도장에 보냈더니 이 태권도장의 관장이라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봉고차 제일 뒤에 앉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려줄 것처럼 해놓고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성추행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유사한 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피해를 입은 어린 아이들이 이걸 어른들에게 잘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되고 청구하는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김주영 TV의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